자, 이번에는요, 좀 네. 실질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부에서는 꼬마 빌딩 나도 하나 갖고 싶다. 네. 공실 몇 개 돼도 허허 웃으면서 내 건물인데 한 3개쯤 비었는데 그냥 놔뒀어. 허허허. 물론 뒤에서는 이제 피땀 막 네. 나오는 게 나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너스레도 떨 만큼 건물 하나 갖고 싶은 건 솔직히 우리의 심리인데 맞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대출 그래도 싸게 받는 노하우를 알려주셨고 네. 그리고 요즘 꼬마 빌딩 들썩들썩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물도 주로 찾아오는지도 알려주셨고 네. 또 제가 질문했던 준 요지들 네. 그런데 분위기도 알려주셨는데 네. 이번 2부 시간에는요 예. 조금 실질적으로 네. 1부만 듣고 나면 그래도 좀 추상적이거든요. 네. 좀 영업 비밀을 좀 까주세요. 네. 아크에서 거래했던 좀 실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런 거네 이렇게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실제 사례를 뭐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제가 뭐 다 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개했던 사례 말고 제가 네. 한번 매입했다가 오. 뭐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한번 대표님 직접. 네네. 네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개인 법인으로 네. 매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격이 26억이었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저는 실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8억 5천 정도 네. 했어요. 근데 여기를 공당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네. 제 자본 5억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26억짜리를 취득을 했었고 그 네. 8억 5천에서 공단 잡아서 뭐 매입했는데 5억으로 내 돈으로 매입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억에서 저희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26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5억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제 주택을 같이 공동 담보를 잡아서 이 정도 대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지 8억 5천이 있는데 네. 그 8억 5천은 전부 개인 돈이었던 거죠? 아니요, 대출이 2억 8천인가 있었어요. 이 8억 5천에도 2억 정도 수준의 대출은 껴 있는데 네, 3억 정도. 3억 수준. 정도에 네, 있었는데 네, 네. 이거를 공단 잡아서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 돈 들어간 돈은 네. 추가로 현금을 더 넣은 건 5억이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취등록세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네. 그럼 나머지 그냥 다 대출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했었고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가 그냥 다 맞춰져 있던 건물이었었어가지고 그냥 매입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유하다가 매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해피님 끝내면 안 되죠. 자, 이 월세 매달 얼마짜리? 26억 이거. 26억일 때 이제 월세가 한 800만 원 정도 나왔었고. 한 달에 800만 원. 네. 주로 여기 있었던 가게들은 뭐예요? 디자인 의류하는 작은 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도 되게 협소했었고 예. 제가 매입했었을 때는 예. 그렇게 막 그다지 핫했던 지역은 아니에요. 네. 월세 그러면 800 나왔고 네. 매달 냈던 대출은 얼마 이자는? 한 640만 원 정도 냈어요. 네. 640만 원. 그러면 플러스네요. 근데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건 사실 없고 뭐 임차인들 모두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긴 중간중간 또 해줘야 되네. 네네. 그리고 뭐 그럼 이건 또이또이라고 봐야 되네. 네, 또이또이나 아니면 뭐 조금 손해. 네, 네. 주로 이제 이 건물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네. 임차인들 뭐 해주고 해주는 건 통상적으로 네. 1년 그 임대 수익 중에 몇 퍼센트 잡아야 돼요? 이게 대중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관리비라는 걸 받잖아요. 관리비에 한 50% 이상 나가요. 네, 그렇구나. 다 나가지는 않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로 맞췄는데 이때 26억 주고 사신 것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 진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꼬마 빌딩이네요. 네네네네. 위치 여쭤봐도 될까요? 뭐 한남동 부근입니다. 한남동에 26억이 있어요? 네, 되게 협소한 도로였고. 응, 네, 그래도. 좀, 그래도 이거 얼마에 파셨어? 저 판 거는 31억 정도 팔았고요. 얼마 만에? 1년 정도 됐던, 1년 반 정도 됐던. 1년 만에 그러면 그냥 뭐 저기 세금 빼더라도 네. 그 한 얼추 그냥 한 3, 4억 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3, 4억 나가도 되나요? 야, 아니 본인 얘기해놓고 저기 좋아서 못하는 소리는 아니. 그래서 기분 이때부터- 나빠질 것 같아서. 아니, 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재테크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네, 나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 땀 흘리고 일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요. 네. 이건 뭐 대한민국은 진짜 너무 과해. 다 열심히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좀 덜 열심히 살면서 네. 좀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물론 대표님은 다른 식으로 또 열심히 사는 거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 나이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주택 8억 5천을 모으려면 이분은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 못 드리지만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런 노하우까지 생겨서 빨리 부자 되자가 우리 솔직히 다 목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31억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또 본인 거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이거 그대로 묵혀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제가 다른 걸 해가지고. 딴 거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야, 이 사례도 참 좋네요. 네. 그럼 이거 하실 때 네. 26억짜리 이걸 사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팔리기도 했었고 주변에서.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한 4억 정도로는 할 수 있는 게 그때 뭐 추가로 법인으로 또 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 돈도 아니고 법인 돈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 활용할 걸 찾다가 어쩜 제가 본업이 이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 반론 하나만 해볼게요. 예. 지금 2, 3년 보유하신 다음에 한 3억 네. 어떻게 보면 상승 노리신 거잖아요. 네. 누리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이 기간 동안 네. 내가 8억 5천짜리 집 가지고 있었던 걸 네.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네. 부동산 가격 올라서 12억 정도에 팔 수 있었던 상황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8억 5천짜리 아파트가 제가 팔고 나온 거는 7억 7천에 팔고 나왔습니다. 떨어졌네요. 네,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나는 어느 하나 집을 샀어요. 네, 그런데 그게 시세가 지금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 그런 데 많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역마진 들어간 데가 네. 마이너스 피 붙고 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몇 억 또는 수도권도 요즘 10억 넘은 거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엉덩이에 깔고 있지 말고 네. 차라리 그거를 공단 걸고 네. 서울에 좋은데 꼬마 빌딩을 사라. 주요 지역에 사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샀던 꼬마 빌딩은 한남동이었잖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은 장안동이에요. 장안동. 동대문구 장안동이거든요.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값이 많이 안 올라요. 저희 이제 처가가 그것도 그쪽에 있기도 했었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었던 건데 아 이게 안 오르는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좀 깨닫게 돼서 그때 막 바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택을 또 지금 뭐 이렇게 우리 2부 썸네일 나왔네. 안 오르는 주택 가지고 꼬마 빌딩 사는 법. 네네. 와. 우리 아크 중개법인 네. 찾아갈 때 네. 뭐 얼마 이하는 뭐 대표님 만나러 갔더니 저 김양아 상담해드려 하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네. 딱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면 말씀드렸던 사례보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긴 그렇게 하겠지만, 하겠죠. 네,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뭐 팔고 아니면은 뭐 내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공담을 묶어서 아파트에는 다른 걸 또 주고 네, 월세를 주던지 해서 그걸로 이제 뭐 월세를 받고 그리고 나는 대출 받아서 작은 건물에 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경우도 방법이네. 있으니까 뭐 방법들은 사실 되게 다각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만약에 꼬마 빌딩을 샀는데 거기 거주했던 뭐 맨 위층은 대부분 주거 네, 하는 곳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가 임대가 안 들어왔다. 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사실 사람 구하기 쉬우니 맞습니다. 그걸 월세로 줘버리고 네. 내가 들어가 살아도 손실을 많이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액대 건물들일수록 네. 위치한 지역일수록 상부층에 주택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끝까지 리테일 채우고 오피스를 채우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지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런 리스크들은 좀 어느 정도 해지가 되죠. 네. 예전에 저희 할머니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네. 할머니 집이 강북구에 있었던 집인데 네, 네. 거기 할머니 집이 1층, 2층, 3층까지가 상가였고 네. 맨 위층이 이제 할머니 집이었는데 네, 네.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 이제 노후 용돈하라고 네, 네, 임대 네. 수익으로 아. 이걸 해서 할머니가 위에 살고 네. 그 옥탑이 또 개량을 했거든요. 네. 이거 불법인데. 그래, 옥탑방. 뭐, 옥탑방.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사실 임대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안 걸리면.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옥탑방에 제가 많이 이제 살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또 다른 뭐 방법론들 사례 좀 한두 개만 더 알려주세요. 네, 뭐 이제 진행했던 사례들 중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건물,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내가 굉장히 작은 건물을 또 매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0억대 막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은 대출 많이 끼고 또 매입할 거 아니에요.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이 조금 올라서 네. 그리고 내가 시드가 조금 생겼다 네. 했을 때 그 건물을 담보로 잡고 또 건물끼리도 공동담보가 활용이 가능하죠.
모든 부동산은 사실 공동담보가 활용은 가능합니다. 오. 뭐 지방에 있는 토지, 뭐 지식산업센터, 상가 다 가능하지만 이제 쳐주는 담보율이 굉장히 그렇죠. 가치가 낮다면 그만큼 공동담보로서도 활용이 좀 떨어질 거고 가치가 높다면 활용이 되겠죠. 네. 지금은 뭐 조금 더 계속 주요 지역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는 게 저희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하고요. 주요 지역이라는 게 뭐 아파트로 따지면 서울 외곽에 있다가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대출이자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뭐 정말 저도 지금 피똥 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네네. 그렇게 근데 해서 사실 이제, 부동산으로 나름대로 성과 얻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고생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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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무조건 따르는 것 같아요. 그건.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임장도 직접 가보고 선관도 키고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군요. 네. 다시 내가 그런 식으로 샀던 건물을 또 공담 잡아서 네. 다시 또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 요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상황인 건 거죠? 네. 전보다는 좀 많아졌는데 대출을 지금 일단 그 금리를 한번 맞다 보니까 조금은 두려워하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소액으로 제가 지금 교수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듯이 부동산을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다림의 미학이죠. 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계속 이렇게 맞춰 가다가는 좋은 결과가 그렇게 저한테 우연히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우리 여의도 맨션에 그냥 그런 뷰를 많이 요즘은 드려요. 네. 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서 네.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이런 데는 네. 이제 사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역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그럼 꼬마 빌딩에서도 뭔가 저는 솔직히 아까 중심지로 자꾸 쏠려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 저도 비슷한 견해를 좀 가지고 예.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어설프게 외곽 지역에 잘못 꼬마 빌딩 하나 들고 있으면 네. 이거 큰 낭패 보는 건가요? 황금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제가 뭐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살고 있었거나 네. 그걸 샀어요. 네. 뭐 어디로 할까요? 저기 뭐 수유리 어디에 샀다든지 네. 아니면 저기 은평구 불광동 어디에 샀는데 네. 뭐 이거 매물 내놓은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진짜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런 거 많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도 뭐 오르는 것도 없고 공실료는 자꾸 늘어가고 네. 경기 안 좋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꼬마 빌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어요?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사실 빨리 손절치고 나오는 거고요. 손절. 네, 그냥 치고 그냥 저렴하게라도 매각하고 난 딴 데서 어쨌든 다시 해보겠다. 뭔가, 다시 해보겠다 하고 나오는 거.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존버죠. 존버. 그럼 존버 한다고 무조건 다시 올라오나? 이건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어쨌든 지가 상승률 네. 같은 경우가 5에서 10%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겹치면 사실 그거는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예, 내가 매입한 금액을 커버할 수는 커버할 있는 수는 거죠. 있는데 네, 그렇죠. 뭐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시드가 있으시다면 예. 아니면 그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더 받아서 뭔가 이제 다른 걸 해보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 투자를 하라. 네, 그걸 팔 수 없으니 공담 잡아서 네. 현금 더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 처음 사례랑 똑같은 방식일 수도 있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그 꼬마 빌딩에 제가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네. 부동산 담보 신탁은 사실 그냥 용어만 알았지 네. 이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잘 몰랐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는 꼬마 빌딩을 매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금리 낮추는 방법들 그것도 일부에서 얘기해 주신 거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아마 나갈 겁니다. 네. 일부에 대출 금리 낮출 수 있는 노하우 한 3가지 알려주셨는데 그런 전략들이 있는지 몰랐고 네. 그리고 오늘 알려주신 그 실사례들 네. 야 저는 앞부분에 그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일입니다만 개인 그냥 어떻게 보면 계좌 깐 것처럼 예. 본인 사례를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 얼마 벌었습니다 얘기해 준 것도 사실 손에 딱 잡히는 얘기를 해주셔서 네. 아 이런 방식이구나 와닿았어요. 네. 이때 31억에 털고 나오셨지만 네. 이 건물은 지금은 얼마입니까? 더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왜 털었어? 왜 털었어요? 저도 조바심이 나가지고 네. 역시 부동산은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남동에서 좀 빠지는 지역이기도 했고 좀 많이 골목이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주저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더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 내 돈 5억 는 건데 네. 3억 벌었으면 아유, 감사하죠. 감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생각해야죠. 네,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가 요즘 주변에서 저와 같은 이제 대학에 있거나 아니면 대학 정년하고 조그만 뭐라 그럴까요? 연구소 사무실 설립한 분들 네. 또 아니면 노후 자금 뭐 나 이제 퇴직금 받아서 아파트도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서 그거 팔고 나 조그만 건물 사서 임대 수익으로 생활해 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실제 샀다는 소리도 들렸고 네. 그렇게 악성 매물이었다는 지산마저도 요즘 거래가 된다고 해서 이 꼬마 빌딩을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했는데 오늘 대표님이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요. 네. 아마 많은 분들 도움 받으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저기 귀한 시간 내주신 최 대표님 그리고 저쪽에 숨어 계시지만 우리 부대표님도 같이 늘 나오시거든요.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